첫 번째 소식은 북한군이 일부 무장을 한 채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측의 경고 사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확성기 방송 재개를 준비하던 9일 낮 12시 30분쯤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50m가량 넘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군은 경고 방송과 땅을 향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즉각 북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대부분은 도끼, 삽, 곡괭이 등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고 소총을 든 무장 상태 경비 병력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합참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6월 9일 12시 30분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 분계선을 단순 침범하여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하였습니다.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길도 없는 상태이고 그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고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습니다. 일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제가 국방부 출입했을 때도 저랑 같이 일했었던 분인데 합참실장, 공보실장이 됐군요. 우리 군에서는 의도적인 침범은 아니다. 단순 침범으로 판단한 것 같지만 당연히 어떤 근거를 갖고 우리 군이 판단했겠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우리 군도 잘 되새겨봐야 합니다. 단순 월선 후 기습 도발을 북한은 반복해왔다는 거죠. 2002년 서NLL을 침범하고 연평해전, 2014년 군사분계선에 접근했고 총격전, 2015년 철원 인근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목함지에 도발이 있었고요. 2022년 백령도 인근 NLL을 침범했다가 방사포구를 발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이 같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단순 침범일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북한의 어떤 적극적인 도발을 위한 전조로서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활용했던 반복된 사례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꼭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윤식 전 합참공보실장에 그래서 이거 물어봤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걔네들이 바로 철수했다는 거는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시험 삼아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작업도구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작업도구는 약간의 눈속임일 용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을 때 걔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뭔가 우리의 반응을 한번 떠보려고 왔구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경고방송을 해도 금방 안 넘어가고 거기서 민그적거리면서 상당한 시간 이렇게 머물다가 간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하니까 바로 이제 만약에 복귀했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우리를 의식하고 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죠. 이게 단순 해프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규현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실수로 넘어왔겠지라고 그냥 볼 사안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시사점이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남북 긴장 상황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북 전단 가고 오물풍선 오고 또 확성기 방송 있었고 또 오물풍선이 또 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긴 일이다 보니까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당연히 우리 당국의 대응을 좀 떠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다만 군 당국으로서는 이게 이제 추가적인 도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어찌됐든 이게 이 추가적인 어떤 도발을 야기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이 갈등과 이 불안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좀 정부가 만들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의 이 강경한 대응 원칙 천명만으로 지금 국민적 불안이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북 전단이 가고 또 오물풍선이 또 오고 또 이 확성기 방송을 하고 그에 대한 또 군사적 도발까지 간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최근에 어떤 소강 국면인 상황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좀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예전에 국방부에서도 계셨는데 네네. 이 공교롭게 지금 현 합참공보실장 네네. 얘기 단순 침범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 합참실장
인터뷰 이게 단순 침범이 아닐 수 있다. 네네. 근데 제가 국방부 출입할 때는 이게 단순 침범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 합참실장이 합참실장이었어요. 그리고 현 합참실장은 합참 밑에 직원이었고, 우리 군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과도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의주시하면서 현재는 일단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침범으로 규정한 것 같지만 전날이 확성기 방송 재개를 준비하던 날이었어요. 오물풍선이 오가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저게 그냥 단순 실수로는 보이지가 않아서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보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9%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률이라고 하는 건 그 1%가 현실화됐을 때 그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이냐. 그거 대비하는 게 그게 안보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그 현역이니까 합참의 공보실장이 이제 대령일 텐데 현역 대령이니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국민들한테 객관적으로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작년 말하고 그다음에 올 초하고 김정은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동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적대국인데 제1의 적대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뭐 했습니까? 평양 남쪽 관문에 있는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 부셔버렸잖아요. 철거해버렸다고요. 그렇게 굉장히 호전적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풍선이 날라오고 또 군인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군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재반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이 그 간첩도 수사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당과 그다음에 군과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